깊이 다가고 나니까 네. 그때 아내가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예. 이걸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오,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넷째를 낳는 게 더 큰 사업인 것 같다고. 아니, 그때가 3명이었어요? 네, 3명. 근데 보통 이제 그 위가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다 목매달이라고 그래서 아들 셋을 키우는 사람은 뭐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할 정도로 엄청 힘든 걸 경험하면 절대 출산 얘기를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내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애 아내는- 셋은 어쩌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내는 온 거예요. 아, 거기서 그게 분석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 이게 더 손해인 삶이고 이게 더 망한 사업이다. 와 진짜. 네. 동대문 1등인데. 박지원 씨 하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부계에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 있다면 션이 있고 그렇죠. 다산 쪽에서는 우리 박지원 씨가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애들 많이 컸죠? 아 그럼요. 지금 큰애가 몇 살 됐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벌써? 네. 벌써? 네. 우리 같이 방송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중학교 1학년 뭐 됐어요. 그랬어요. 예. 네. 지금은 뭐 키도 한 180 정도. 네. 잘생겼 찬이, 네, 강찬이, 비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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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이. 강찬이. 네, 예. 아 그리고 막내가 이제 몇 살 됐어요? 다미가 이제 5살 됐습니다. 어머. 아이고 우리 네. 태어났을 때 그때 봤는데 네. 와. 남의 집 애들은 참 일찍 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오빠 집 막내딸도 너무 빨리 커서 되게 놀래요. 그죠, 그죠. 네. 벌써 4살 됐는데 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예. 향이, 소리, 다미. 어. 외자. 딸들이 그러니까 딸들. 아들, 딸. 네 맞습니다. 전 이렇게 낳은 것도 참 신기해요. 진짜. 저도 신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딱 성별이 네. 이렇게 반반이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섯, 여섯, 일곱, 아니, 네. 넷, 다섯, 여섯. 네. 어떻게? 왜냐면 그때 일곱째도 계획하길래 제가 그만 나가라 그랬거든요. 진짜? 일곱째도 하나님이 주시면 난다고 해서 제가 그만 나가라 그랬거든요. 아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신 거예요? 아 좋지요. 네. 네. 사실 이 정도면 취해. 그 남의 비뇨기까지 당신이 관리해요? 그거 제가 남의 비뇨기를. 아니 졌냐 집에 잘랐냐 근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신기했던 거는 셋째 낳고 이제 넷째는 당연히 아들이겠거니. 네. 이제 이게 사람이 그렇죠. 또 우리가 셋을 아들을 낳았으니까 넷째는 딸이 날 거다라는 마음은 없죠. 없어요. 이제 네. 넷째는 당연히 아들이겠거니라는 또, 마음이 와요. 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음. 네, 근데 딸이 생긴 거예요. 예. 굉장히 놀랍죠, 저희도. 아무튼 뭐 네. 많은 곳에서 육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놀라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8식구를 보면서 되게들 어르신들은 너무나 보기 좋고 행복해 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많이 놀랍니다. 어머. 이게 이제 이미 한 가족 탔는데 10,000원이야. 그거는 누가 이제 문을 딱 여시면 놀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지. 저희가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아니 계속 그러니까 내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 가족이 아니면 여러 명이 그렇게 뭉쳐 있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 좁은 공간 한 평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으니까. 요즘 또 작은 엘리베이터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냥 뭐 신기하다, 뭐 놀랄 것 같다 상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그 상황이 딱 되면 네. 매번 놀랍니다. 매번 웃기고 우리도 그지. 우리끼리 서로 웃는 거예요. 애들도 웃어. 거의 유치원 한 반이잖아요. 애들도 그죠? 이상한 거막 모여서 이게 우리 가족이야 뭐 이러면서. 아 차도 그러면은 크죠. 꽉 차 아 그렇죠. 예, 좌석이 예. 빈 좌석이 하나도 없겠네요. 예, 늘 승합차를 타고 저희는 그래서 다녀요. 뭐 9인승도 좀 불편해서 웬만하면 11인승. 그렇죠. 와. 그 가운데 이제 다 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사실 많은 부부들이 사실 부러워할 거예요. 변화의 포인트가 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2대 6이었어요. 딱 예. 봤을 때 시각적으로 예, 2대 6. 예. 어른 둘에 그렇죠. 아이들 아이들 둘. 둘. 네. 그게 딱 사람들이 보면 그때는 헐 이래요. 헐. 그렇죠. 그지. 아이고 이래요. 예. 약간 보자마자 아이고 이것도 나오는 어떻게 거예요. 키우냐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벌써 한 그다음 3대 5 컸으니까 그다음 이제 지금 4대 4 느낌 나거든요. 강찬이도 이제 거의 저만해서 야. 한 4대 4 느낌 딱 나는데 예. 지금부터는 약간 아이고보다는 와 맞아. 그지. 약간 이제 맞아요, 멋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멋있지. 약간 멋있다는 느낌이 좀 맞아요, 드는 맞아요. 그걸 좀 표현하세요. 어. 뭐 경이롭다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예. 있고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만약에 8이 됐을 때의 그 모습은 그 장성한 모습은 멋있지. 굉장히 저도 마음에 많이 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장면을 그 장면을 향해 가는 거니까. 가족 사진 찍었을 때 상상해봐요. 아, 멋있죠. 다 컸을 때 성인이 돼서 엄마 아빠랑 그럴 때 진짜 멋있지. 다 결혼까지 하게 되면은 막 예. 와, 아이들까지 손주까지 사는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명절 때 다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또 특징은
애를 또 많이 낳겠대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요즘 시대의 다자녀 아이들은 다 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세상이 조금 그래도 좋으니까 예, 맞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다자녀에서 자라신 분들은 좀 치를 떠시죠. 그렇죠. 맞아. 막 뺏기고 뺏어 먹고 없다 보니까. 예, 옷도 나눠 입어야 되고 예. 이런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뭐 풍족하니까. 예, 너무 하니까 너무 나누고 서로 그렇죠. 먹는 것도 좋고 예. 입는 것도 많고 놀러도 많이 가고 하니까 예. 놀러 갔을 때 우리가 이게 더 재밌네. 그렇죠. 다른 가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재밌네. 이게 그치. 너무 풍성하니까 나도 더 나아야겠다라는 맞아요. 마인드가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이 맞아요. 다자녀 가정들은. 아. 아니 우리 지현 씨 사실 뭐 개인적인 간증도 많이 듣고 싶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지현 씨를 만나면 육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죠?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이 다자녀를 키울 때 어떨까? 과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다자녀의 축복은 어떨까? 늘 궁금하기 때문에 자녀들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부터 6살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처음부터 6 계획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요. 질문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어때요? 두 분이 이제 자녀 계획 얘기를 좀 나눴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대가 더 발전할수록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게 어떤 출산이라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예, 맞아요. 뭐 그리고 자기는 지금 너무 아이를 안 낳기에는 너무 건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거기까지 예. 저는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아내가 장모님하고 이제 한 번은 싸우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쯤 되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심하게 그렇죠. 말리거든요. 그렇죠. 욕도 하면서 막. 예.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냅뒀어요 우리를. 네네. 뭐 잘 사니까 셋째를 넷째? 그래도 잘 사니까 냅뒀는데 5째를 가졌다는 이제 소식을 네. 장모님이 듣고 그래도 냅뒀어요. 네. 그런데 괜찮았나 봐요. 괜찮았겠죠. 근데 뭐 크게 뭐 축하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모임회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임에 가면 이게 말에 영향을 받아요. 맞아. 예, 맞아요. 그 용기가 생겨. 영향을 받으면 이제 아내님도 아니 장모님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네 딸 어떻게 좀 해봐라. 기사 봤다. 야 너는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동창들한테. 아니 어른들은 보통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리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막 네가 말려야지 누가 말리냐. 네 딸이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네. 이제 장모님 이제 용기가 난 거죠. 네. 이제 딱 전화를 해서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밤에. 예. 용기를 내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창피해 죽겠다. 이런 식의 오. 말까지 세게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아내가 굉장한 그런 어떤 팔로잉을 할 때는 예.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는 말로 하지 않아요, 아내는. 아. 그 삶으로 보여주고 예.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예. 장모님이 건든 거죠. 예. 저도 근데 그때 아내가 싸우면서 했던 표현에 지금도 감동을 하고 있고 그 예. 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네네. 뭐라고 했어요? 엄마 그만해. 딱 소리를 딱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엄마 딸 미친 거 아니야. 응. 엄마 나는 이 삶이 최고에서 선택한 거야. 난 단 한 번도 내가 어릴 때부터 최고에서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한 적이 없었고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어. 엄마 나는 이걸 최고에서 선택한 거야. 두고 봐. 내가 야, 강단 있다. 막 눈물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듣는데 근데 또 그 대화 와중에 제가 그때가 또 좀 약간 일이 많이 없을 때예요, 제가. 예. 그 사위도 변변 찾고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내가 그게 아니라 그 사위도 지금 뭐 일도 많이 없고 그런데 니는 어떻게 키우려고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예.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건들건져. 아내가 또 건드렸죠. 엄마 어떻게 변변 찾다는 말을 해. 이 남자가 얼마나 최고인지 알아? 내가 최고에서 선택한 남자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받죠. 야, 그래서 그 아내는 그런 걸 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되게 아내가 큰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워낙 재주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뭐였는데요? 제가 아내가 이걸 그냥 둘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일도 많이 없는데 아내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와가지고 아동복 도매를 했습니다. 제1제평
아, 저 동대문. 제 그래서 병.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와, 오. 1년 만에. 말도 안 돼. 아동복으로. 네, 아동복으로. 어차피 우리 애들 입혀야 되는 거. 네. 대봉으로 그러니까 대봉으로 통로를 막아가지고 니네만 장사하냐고 막 욕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네, 1등이었어요. 아니 원래 거기 완전 전문가분들이 오랜 네. 시간 그럼. 동안 하는데 아내가 1년 만에. 지금도 와. 만약 그 보시는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 박지연 아내가 와서 싹쓸이 했다는 거. 어머나. 야. 그래서 막 우리 막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봉투로 검은 봉투로 돈을 벌었어요. 이만큼. 현금 그렇지. 네. 그렇게 막 벌었던 그때 그 시절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빚 다 정리하고 제가 타고 다닐 그 이제 그 다인승 차량도 뽑고 막 정상적인 연예인으로 정상적인 모습 갖추기 시작했죠. 정장 뽑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 해놓고 빚 다 갖고 나니까 네. 그때 아내가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예. 이걸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오,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넷째를 낳는 게 더 큰 사업인 것 같다고. 아니, 그때가 3명이었어요. 네, 3명. 근데 보통 이제 그 위가 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다 목매달이라고 그래서 아들 셋을 키우는 사람은 뭐 그럼.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할 정도로 엄청 힘든 걸 경험하면 절대 출산 얘기를 꺼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애 아내는- 셋은 어쩌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내는 온 거예요. 아, 거기서 그게 분석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아, 이게 더 손해인 삶이고 이게 더 망한 사업이다. 진짜. 네. 동대문 1등인데.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뭐 벌어. 아줌마도 쓰고 뭐 했는데 아내는 이게 더 뺏기는 것 같지? 이걸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이게 왜 뺏기는 것 같지? 아내는 그 뺏기는 게 되게 민감해요. 원래 내 삶을 조금이라도 뺏기는 거. 문화가 나를 뺏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가져야 될 네. 소중한 시간을 난 네. 돈 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지금 다 그냥 뺏기고 네. 있다라고 느꼈군요. 네,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유학? 좋은 학원? 이거 어쩌면 그 아이들 7살 때부터 엄마 아빠 기억하는데 15살 때까지 네. 그래봐야 7, 8년인데 기억이 네. 이거 다 뺏기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게 온 거예요 아내가. 어머나. 그래서 이제 저를 설득하는데 나는 얼마나 어, 얼마나 좋아요. 그지. 네, 난 돈 엄청 많이 벌어. 지금 그 다인슨 차량에다 내 개인 차까지 좀 하나 할까 말까 그런 마음까지 막 드는데 이걸 그만둔다는 그렇지, 너무 아깝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지. 좀 겸직으로 하지.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막 코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이제 아침 예배를 막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코피를 막 흘리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느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이제 마음의 변화가 좀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간증이 돼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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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안 생겨요. 며칠 가지려고 하는데 안 생겨요. 네, 아이가 안 그렇게 생겨요. 잘 생기셨고. 예. 네. 우리는 이제 애 셋만 키우겠다라고 맘먹고 조그만 빌라를 샀어요 매입을. 예. 생애 최초 예. 혜택 받아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20평 초반이라 너무 좁고 이제 예.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삶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애 셋이니까 키울만 해서 네. 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참 노력 많이 하시네요. 네. 예. 그러다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예. 일까지 그만뒀는데 네. 우리 뭘 잘못했지? 예. 애기가 안 생기던 사람이면 몰라요. 그렇죠. 잘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씩 점검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못 올렸었거든요. 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해서. 네. 그때 그랬- 네. 이거 진짜 엄청난 간증인데 네. 우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 안 갑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결혼식부터 하자. 예. 목사님 찾아갔어요. 예. 날짜도 우리가 안 정했어요. 예. 목사님에게 목사님 날짜 좀 하나 주세요. 목사님 되는 날짜. 우리 날짜 목사님 좀 주세요. 편한 시간, 네, 편한 날. 네, 우리 김당국 목사님. 예. 네, 김당국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했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 4년째 다니던 때예요. 예. 근데 우리 이제 교회니까 예. 우리 목사님 하시는 게 맞으니까. 예. 박 집사, 요 날 되네. 딱 집어줘요. 예. 그날 딱 받았어요. 예. 요 날 준비해. 예. 나도 준비할게. 축하해. 인사 받고 우리가 너무 좋은 기분이 이상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야 이런 거구나. 결혼을 결단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막 신나가지고 집에 왔어요. 예. 맛있는 거 먹을까? 예. 예, 그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 이제 돼지갈비. 예. 돼지갈비 이제 그 무한리필. 예. 애가 셋이니까. 너무 현실적이야 지금. 남자애들 셋. 애가 셋이니까 네. 어쩔 수 없어. 먹었죠.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와이프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약간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다 우리 무한리필. 예. 제가 이미 너무 간증이라고 너무 이미 말을 해놓고요. 좀 다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입니다.
딱 그냥 그날 자는데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날 날짜를 목사님 만나고 왔고 네. 날짜 받았고 우리 기뻤고 고기 먹었고 누워서 자는데 배가 아직도 안 꺼지고 속 더부룩하다고. 그때 이제 누워서 둘 다 동시에 설마가 오는 거예요. 설마.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약국을 가야 되니까. 2개를 샀어요. 아침에 2개 다 2줄. 보통 다 2개 사요. 네. 혹시 하나 잘못되면 네. 2개 사요, 보통. 네. 확신을 얻기 위해서 네. 2개 다 2줄. 어머나. 임신인 거예요. 기가 막히다. 어머나. 어머. 이게 어떻게 원래 우리가 애가 들어섰었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할 그럴 일이에요. 그쵸. 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바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시고 우리가 네. 납득할 만한 알리바이를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예. 예, 그렇게 해서 넷째가 네. 야. 이제 무서운 거예요. 생기고 나니까 아들을 막상 생기고 그리고 우린 집을 조그만한 집을 샀는데 더 이상 두 번째 집은 혜택도 없는데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 왜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주세요. 그렇죠. 현실을 안 생각하면. 맞지. 집 사기 전에 주시던지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리고 또 아들일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적반하장 하는 거예요. 달날 때 얹고. 그런데 예. 6개월차가 됐어요. 네. 의사가 이제 딱 넌지시 뭐 액션을 예, 하잖아요. 힌트 주죠. 네, 힌트 주잖아요. 예. 딸인 거예요. 핑크 준비하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음을 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와이프랑 대화를 안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둘 다. 그 창밖 나는 이쪽 창밖, 와이프 저쪽 창밖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얘기는 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머리야. 계속 머리야 뭘 기대하시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엄마. 머리야. 그래. 당연히 딸을 기대하는 거죠. 머리야. 계속 그래. 가만히 있어봐. 딸이래. 엄마가 너무 좋아하지. 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 왜냐 아들들을 낳고 엄마가 셋째 제 이제 밑에 동생 셋째 딸을 이제 뱃속에서 잃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우리 엄마가 예. 막 그 거의 낳고 바로 죽었나 그랬던 아이가 있어요. 동생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엄마가 아무튼 막 소리를 너무 지르면서 우니까 어머머머머머. 그제서야 우리도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지. 어머나. 하나님 어머나.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적반하장 죄송해요. 야. 어머. 그 이후로 딸 더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저 시커먼 물에 발을 디뎠을까? 예. 안 믿긴다. 저거 발을 어떻게 네, 디딜까? 네. 우리 같은 발을 디딜 수 있을까? 네, 저기 네. 계신다고 해도 네, 저 네. 환상이 보인다고 해도 발을 디딘다는 거는 네네. 어떤 막 용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살아? 너네 어떻게 살아? 우리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삶에 그 흔적이 있어요. 예. 여기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는. 니네 다섯째 왜 결심했어? 여섯째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확신과 흔적이 있어요. 아멘. 디딜 수밖에 없는. 아멘입니다. 예, 디디면 무조건 건져줘. 그렇죠. 그 경험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져질 때는 엄청 가까이 오셔. 눈을 완전히 이렇게 맞추시잖아. 예. 정말 그런 게 우리한테 너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나에 온 거지. 여섯을 계획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맞아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아니 션도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기부 많이 하고 살면 어떻게 애 키우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다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예, 예.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예. 디딜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똑같은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간증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집이 좁잖아요. 네. 애가 태어났는데 얘한테 핑크방을 줘야 되는데 이 조만한 학고방에서 네. 뭘 해요. 네. 그래서 집이 고민이 돼서 돈도 없고 근데 우리가 돈이 다 빚은 갚고 뭐 하게 했지만 그 빌라가 굉장히 싼 거여가지고 대출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2,500, 3,000 있었나? 예.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예. 그걸로 애를 넓게 키울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겠죠. 굉장히 브랜드의 아파트는 예. 그 알아주는 브랜드의 아파트는 네. 미분양이 나면 예. 그 미분양을 홍보를 못 합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미지가 브랜드가 전혀 떨어지니까. 그렇죠. 미분양이 되고. 그래서 가까운 그 건설사의 지인들이나 예. 그들이 이제 몸빵으로 들어가서 예. 사람이 안 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아. 친인척이 살거나 예. 아니면 그 앞에다만 현수막을 조그마한 걸거나 예, 동네 그 정도만 부동산들 해요. 거래로 이렇게. 예, 그렇게만 해요. 예. 근데 제가 어느 이제 부동산하고 통화를 이렇게 좀 했어요. 네. 다 돌리면서 근데 다 안 된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역시나 우리 가격에 맞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부동산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왔네요. 근데 그 부동산에서 며칠 지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네. 요 지역에 그 브랜드 아파트 그게 미분양이 나서 네. 60평인데 오. 60평이 새 아파트고 인프라는 뭐 엄청 좋고 어. 인프라가 뭐 보니까 끝내줘요 정말. 뭐 학원 뭐 학교 뭐 다 뭐. 예. 그런데 그게 미분양이 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지. 이유에서. 예. 근데 거기서 다 지금 지인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 친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돕고 싶은 거죠. 예, 애도 많은 거 알고. 예, 예. 그냥 오라 이거야. 여기 예. 무조건 알아. 근데 그것도 그 돈 넘는데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 1억 3천이었나 1억 6천이었나? 예. 60평 전세가.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거죠. 금액이 있나? 예, 예. 들어가고 그래서 싶다. 60평 전 새 아파트였고 브랜드였고 예. 그리고 2년 관리비 면제. 면제? 와. 60평이면 관리비 최소 많이 50대야. 우리 진짜 네. 완전 할렐루야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말 잘 들을게요 어. 이게 된 거예요. 야, 그 아니, 야. 집도 그래서 그러면 결국 큰 60평 그 집으로 네,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살림에 또 맞게 이렇게 네. 살다 보니까 계속 그런 평수가 아니면 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살림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정도 되는 평수에 자가도 얻게 됐고 예. 하나님이 다 채우셔가지고 예.